안녕하세요. 문명순입니다. 지난 12월 11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4%에서 3.75%로 0.25%포인트 내리며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로 좁혀졌지만 정작 이날 환율은 1,473원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금리를 내렸는데도 환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환율 1,500원의 공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 상승의 핵심 이유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율 상승의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와 통화량 증가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의 통화량은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통화량 증가는 3% 남짓에 그쳤습니다. 2022년 1월 환율은 1,100원대였지만 지금은 1,470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 통화량이 증가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상승하며 물가가 오르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유동성 공급 수단이 환매조건부 채권, RP 매입입니다. 한국은행이 만기 연장을 반복하며 계속 RP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RP 잔액은 1분기 5천억 원에서 4분기에는 6조 5천억 원으로 무려 13배나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2월 9일 한국은행은 3년 만에 국고채 1조 5천억 원을 단순 매입했습니다. RP 평잔 6조 5천억 원에 국고채 단순 매입 1조 5천억 원을 합하면 8조 원입니다. RP 매입이나 국고채 단순 매입으로 풀린 돈은 통화 순수를 통해 14배까지 불어나는 고성능 자금입니다. 이는 곧 한국은행이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뿌린 셈입니다. 유동성 공급이 확대될수록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돈 풀기를 멈추고 통화량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환율 상승의 두 번째 이유는 한미 금리 역전입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은 2022년 7월 이후 41개월째 지속되며 역대 최장을 기록 중인데요. 중요한 건 금리 격차의 폭이 아니라 금리 역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느냐입니다. 과거 3차례의 금리 역전 시기는 길어야 2년 남짓이었지만 현재 금리 역전은 3년 넘게 고착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역전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부터 2001년 3월까지 21개월이었습니다. 금리 격차는 1.5%포인트, 환율 변동률은 11.8%였습니다. 환율은 1,3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금리 역전이 해소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는 2005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25개월입니다. 금리 격차는 1%포인트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당시 환율은 1,590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3개월입니다. 환율은 1,300원대까지 올랐다가 금리 역전이 해소된 후 하락했습니다. 현재의 네 번째 금리 역전은 2022년 7월에 시작됐고 당시 금리 격차는 2.0%포인트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급격히 금리를 올렸고 한국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달러 가치는 급등했고 환율은 지난 11월 12일 1,470원을 돌파한 이후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는 여전히 높지만 한국은 가계부채 1,900조 원, 부동산 PF 190조 원이라는 두 개의 폭탄 때문에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없습니다. 한국 기준금리가 2.5%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돈은 더 수익이 높고 더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한미 금리 차이가 유지되는 한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기업도, 기관도, 개인도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게 되어 달러 수익 증가합니다. 즉 역대 최장금리 역전 때문에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율 상승의 세 번째 이유는 수출 기업의 달러 공급 실종입니다. 수출은 잘 되는데 달러는 국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수출 기업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환율이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수출 기업이 벌어들인 달러를 굳이 원화로 바꾸지 않습니다. 트럼프 2기 체제에서 미국 현지 투자를 더 늘려야 하는 데다 한미 금리도 역전되어 있으니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서 원화로 바꿀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결국 달러 공급이 실종되면서 환율은 더 오르게 됩니다. 통화량 증가, 한미 금리 역전, 수출 기업의 달러 공급 실종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인 외에도 환율을 더 밀어올리는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환율 변동의 추가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고 중동 정세도 불안하고 미중 갈등은 구조적 대립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자금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이동합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경제지표가 좀 좋아져도 환율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도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탈달러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위기가 올수록 국제결제는 다시 달러로 돌아옵니다. 원자재, 에너지, 금융거래 모두 여전히 달러 중심입니다. 대체 통화가 없는 상황에서 달러 수요는 구조적으로 유지됩니다. 환율이 불안해질수록 투자자들이 달러로 몰리고 있습니다. 달러 수요는 더 늘어나고 환율은 상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수입 구조가 만드는 달러 가뭄, 심화 현상입니다. 환율은 수출뿐 아니라 수입 구조도 봐야 합니다. 한국은 원유, 가스, 원자재 곡물 등을 달러로 계속 수입해야 합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줄이기 어려운 달러 수요입니다. 즉, 수출 달러는 안 들어오는데 수입 달러는 계속 나간다. 이른바 달러 가뭄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부족해지면 환율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상반기에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명시하며 국민연금까지 정조준했습니다. 직접 개입에는 제약이 생길 상황입니다.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과의 650억 달러 규모 외환 스와프, 환해치 비율 조정 같은 우회적 방식으로 환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안정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분명한 한계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구원투수로 이용하는 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정책적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선방했지만 해마다 200억 달러씩 총 2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달러 유입보다 유출이 많아져 4,300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고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실질 실효 환율도 지난 10월 말 89.09로 하락하며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통계 기준 64개국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국제교역에서 원화의 실질 구매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환율과 물가는 동시에 오릅니다. 수출기업은 수혜를 누리지만 환율 상승은 곧바로 원자재 수입 단가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내수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내수 부진은 소비와 투자, 고용을 위축시키고 경제성장이 둔화됩니다. 정리합니다. 고환율의 세 가지 핵심 이유. 첫째, 돈은 많이 풀렸고, 둘째, 금리는 미국이 높고, 셋째, 벌어들인 달러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 한미금리 역전, 수출기업의 달러 공급 실종, 이것이 원화가 힘이 빠지는 이유입니다. 위험의 첫 신호는 환율에서부터 나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곧바로 원가 상승, 물가 상승,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민생이 고단해집니다. 정부가 원화 가치를 방어해야 합니다. 돈 풀기를 멈추고 통화량을 정상화하고 한미 금리 격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의 전략적 환율 방어가 절실한 때입니다.
문명순TV는 복잡한 한국 경제의 흐름을 쉽고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